안녕하세요. 밀리터리 팩트남입니다. 앞으로 무인항공기와 전투로봇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공동 생산 및 개발을 함께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군의 고위 당국자가 내용을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은 6월 27일 브레이킹 디펜스에 보도된 내용으로 워싱턴 DC에서 현지 시간 27일 더글러스 부시 미국 육군 군수 담당 차관보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석종건 청장의 대담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미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한미동맹 방산협력 강화 잠재력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이며 공동생산에 대한 잠재력이 크게 존재하는 분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급된 내용들에는 무인항공기, 지상전투 로봇 분야 등이 있으며 해당 행사에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히 포병 분야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켈리 하나디펜스 미국 최고 경영자 역시 지난 브레이킹 디펜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주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줬는데요. 미 육군은 새로운 견인포대 현대화 사업과 심지어는 M109A7을 포함한 새로운 자주포 사업에 대해 준비 중이며 이러한 배경 때문에 업계는 관련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시 차관보는 대한민국의 K9 시스템에 대해 매우 선진적이며 일부 측면에서 우리의 시스템보다 더 첨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자동 장전 역량 등을 높이 평가했다는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출처는 동영상 설명란에 남겨두었으며 기사 내용의 자막은 주황색 바탕으로 표시가 됩니다. 제목: 미 육군 군수 담당 차관보 대한민국과의 무기 공동 생산은 많은 의미가 있을 것. 대한민국과 미국의 고위 방산 관련자들이 오늘 6월 27일 워싱턴의 무대에 올라 포병 시스템에서 로봇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무기 공동 생산 및 개발 그리고 유지와 관련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최고의 전략적 경쟁국으로 주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에 호주에서 로키드 마틴의 GMLRS를 생산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양자 간 군사 공동 생산 협력을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석종건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장과 더글러스 부시 차관보에 따르면 오랜 동맹인 두 나라가 함께할 프로젝트를 찾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대담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미 육군의 관점에서 볼 때 헬기, 지상 전투 차량, 포병 및 보병 시스템과 같은 전통적인 무기를 대한민국 내에서 공동 생산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부시 차관보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이는 정말 서로 윈윈이 될 것입니다 라고 부시 차관보는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비슷한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항공기 유지보수를 통해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매우 고급 기술 능력이 있는 방산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협력과 자원 공유에서 여러 업무를 진행하는 것 또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부시는 말했습니다. 석 청장은 통역을 통해 이러한 내용에 동의를 하면서 특히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새로운 무인 무기 개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충분한 병력,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무기 시스템에 적용하여 전장 환경의 판도를 바꾸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공동 R&D, 공동 생산, 지속 가능한 협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어야 이 모든 유인 무인 시스템이 기존 우리의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은 탄탄한 방위 산업을 유지해 왔지만 이는 보다 내부 요구에 초점을 맞춘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대한민국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덕분에 전 세계에서 큰 성과를 거두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석 청장은 오늘 행사에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기반이 미국 시장, 특히 포병 분야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 육군의 신형 자주포 경쟁 입찰에 하나의 155mm 자주포 K9 썬더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며 부시 차관보 또한 해당 내용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52구경 155mm 시스템인 K9 시스템은 자동 장전 기능이 있는 등 어떤 면에서 우리 시스템보다 매우 발전된 시스템이라고 부시 차관보는 말하며 이 시스템을 경쟁 후보로 선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경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포병 탄약을 엔드-투-엔드 생산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초 미 육군은 BAE 시스템즈의 팔라딘 M109A7 자주포에 30피트 58구경 포신을 추가하여 ERCA 플랫폼 시제품에 대한 모든 작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해당 프로그램의 목표는 개량 자주포 플랫폼을 사용하여 155mm 포탄을 최대 70km까지 발사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현재의 최대 사거리인 30km보다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부시 차관보는 지역 분쟁을 고려할 때 미국이 자국에서 사용하는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의 매우 긴 공급망에 의존하는 것 대신 현지에 있는 동맹국들과 함께 전방에 물자를 배치하는 것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이를 통해 재고를 확보하고 수리 부품과 능력, 탄약 저장소를 구축하는 것은 억지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토와 공급 경로를 공격하는 정교한 적과의 싸움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부시는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해당 기사의 내용입니다. 미국의 ERCA 대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여러 해외 군사 전문지들 사이에서 해당 내용을 다루는 빈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여전히 포병 전력은 전쟁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전 세계가 확인했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이로 인해 앞으로도 그 시장에 대한 전망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문턱을 넘기 힘들다는 미국 시장에서 신규 자주포 프로젝트의 사업자로 선정된다는 것은 향후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자유민주 진영의 자주포 시장을 거의 독점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 육군의 ERCA 프로그램 관련하여 가장 최근까지 정리된 내용이 궁금하시면 밀리터리 팩트남 채널 영상번호 158번 제목 잡아라 미 포병 현대화 사업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시며 해당 영상의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K9 판매 기록 역시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업적을 달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끝판왕이라는 천조국 미국의 ERCA 대체 프로그램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진출한다면 영국의 이동식 발사 프로그램 MFP의 사업자 선정 패배를 서력하고 대한민국의 자주포 업적이라는 큰 그림에 활용 점정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밀리터리 팩트남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밀리터리 팩트남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